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차인분께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을 때 등기부 등본을 발견했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단어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갑구에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건데요. 앞선 시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그 란입니다. 거기에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압류, 가압류란 집 주인이 쉽게 말해 다른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 채권자가 집 주인이 함부로 집을 처분하지 않도록 그 집을 묶어두는 어떤 행위, 그런 등기를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어 있는 집은 주로 국가 또는 세금, 국세, 지방세 이런 세무 쪽에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 세무서에서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는 이 집주인 이 사람이 지금 세금을 체납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지금 세금 체납도 하고 있으니 나에게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가압류의 경우에는 이게 국세, 어떤 세무서의 어떤 세금 채권이 아니라 일반 채권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사람이 지금 자력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상징할 수는 없겠지만, 임차인분 입장에서 전세 계약을 들어가시려고 했을 때는 이 가압류된 채권자와 내가 나중에 혹시나 이 주택이 경매가 될 경우에 나랑 함께 안분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세입자분께서 자신의 보증금을 완전히 우선 변제 받지 못할 수 있는 결과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갑구에 혹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혹은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주의하실 것인데 이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 집은 소유권이 바뀌면서 내 임차권이 보장받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집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갑구의 신탁회사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신탁 등기라는 의미로 이제 보통 통용이 되는데요.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고 예전의 집주인을 신탁자라고 하는 어떤 그 관계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 계약을 맺고 신탁자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게 관리 신탁이든 담보 신탁이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집 주인이 신탁 회사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다시 신탁 회사에서 신탁자, 즉 전 집주인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어떤 소유권을 유보된 어떤 형태의 등기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집 주인이 자기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실 때 내 집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등기부를 떼봤을 때 소유권상으로 신탁회사가 그 소유권의 최종적인 어떤 명의자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갑구에 신탁 원부라는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신탁 원부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탁 원부 조회를 통해서 신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을 하실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약 한 6조 정도 부분에서 관리에 대한 권한, 즉 임대차에 대한 권한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탁회사하고 그 전 집주인 간의 계약에서 어떤 내용을 규정해 놓느냐 하면은 신탁계약, 그리고 신탁으로 등기가 넘어간 이후부터는 그 전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여놓으려고 한다 그러면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라 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 원부 조회를 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시되 반드시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만일 집주인 말만 믿고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실 경우에 어떻게 된다? 나중에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당신 누구냐? 나하고 계약 체결하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소유자다. 나가라! 라는 명도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속절없이 쫓겨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탁 등기 이 사안이 우리가 요즘 많이 걱정하는 전세 사기의 굉장히 흔한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유념하셔야 되겠네요. 세 번째는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권은 매우 흔한 유형입니다. 사실은 을구에 근저당권이 돼 있다는 의미는 그 집 주인이 집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일으키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해당 목적, 담보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입한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주택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겁낼 필요는 전혀 없으시지만 다만 이 점 하나는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그 주택의 시세를 감안했을 때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금액이 70% 이상이 간다.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근저당권 다음에 보증금 배당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내가 보증금을 온전히 다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을구에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 당시에 부동산의 시세 파악을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시세 파악을 통해서 저당권이 좀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계약서를 쓸 때 이런 특약을 하나 넣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임대인이 지금 그 을구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일부 말소한다. 융자에 상환하도록 한다. 만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를 적용한다. 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회수에 대한 사기, 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그때 좀 주의해야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